당신은 빈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월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습니까? 당신이 어려울 때 곁에서 도와줄 친구나 이웃이 있습니까? 빈곤은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빈곤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운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전 대표님이 이 빈곤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지금 대단히 광범위하게 그렇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뭔가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뭐 기본 생활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보장하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달품은 여기는 이제 달달한 품앗이를 줄여서 달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제가 지었고요. 뭔가 제도나 국가에서 빈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제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사각지대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 저희는 제도 개선에 관한 운동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좀 공동체적인 실천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서포트하는 주민조직에 내미는 마음이라고 있어요. 이 이름은 주민들이 직접 정하신 거예요. 비록 뭐 가난하고 처지가 힘들지만 마음을 먼저 내밀었을 때 본인이 이제 느끼는 만족감도 있고 또 상대들도 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자원활동, 자원봉사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거는 당사자들이 주체가 된다는 거죠. 1년에도 한 5번 정도 나가서 직접 본인들의 비용을 들여서, 본인들의 시간 들여서 도배와 청소를 다 하시고 명절이나 이럴 때 한 번씩 찾아가서 또 대화도 나누고. 무연고 사망자들은 영정과 조문객이 없습니다. 저희는 영정을 만들어주고 조문객이 되어주자고 했습니다. 또 명절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그 공간에 가서 거기에 계시는 다른 많은 무연고자들을 위해서 합동 추모식을 하기도 해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홀로 살다가 홀로 죽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추모해 줄 수 있고 장례를 치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의미를 대단히 크게 느끼세요.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고 그 활동 외에도 다른 활동도 내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이 있었잖아요. 뭐 집회를 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 집 뒷산에 울려가지고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집회를 하는구나, 어떤 구호를 외치는구나, 이런 게 다 들려서 약간 마음이 좀 쓰이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광우병 반대 촛불 집회에 나갔던 학생이 그 경찰 방패에 맞아서 뭐 피를 흘리는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격분하시고 거리로 나갈 때 저도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나가야겠다, 집도 가까운데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 나가게 됐고, 거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이후에 뭐 용산 참사나 아니면 쌍용차 뭐 정리해고 사태나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몰랐던 어떤 사회의 모순들,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운동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라는 꿈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많은 활동가들이. 2000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부모가 소득이 있다거나 뭐 재산이 있다거나, 제일 처음에는 이촌까지도 부양원고가 있다고 봤거든요. 사실은 그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죠. 근데 그게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그러니까 사위 며느리까지로 이게 축소가 됐고,
계속 이제 축소가 되는 추세죠.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법과 제도는 그 사회의 변화보다는 한 발씩 느리잖아요. 지금 이 현 사회의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제도나 법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많이 실제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이번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 주는 녹을 처음으로 받아봤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어떤 이런 빈곤의 문제, 부를 재분배하는 문제 등등은 좀 더 논의가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인식이 밥 세끼 안 굶고 뭐 간식도 사 먹고 술도 사 먹고 뭐가 가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밥을 굶고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당장의 기초생활이 되지 않는 것을 가난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보다 더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는 상태가 되어야지 이제 빈곤에서 벗어난다라는 그 개념으로 볼 거냐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런 인식들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활동을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대는 현대의 가난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당장 한 달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이잖아요. 불안정한 노동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또 사회복지가 충분하지 못한,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사각지대의 문제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신은 빈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빈곤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뭐 생활보호 대상자다 뭐 이런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최가난의 최극빈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만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이렇게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있었다면, 2000년도부터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보다 더 보편적인 제도로 변화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또 한 몇 년 전부터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의 생활자는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OECD 국가에서 보통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를 빈곤층, 빈곤하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한국 사회에서 그 기준은 조금 더 완화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한 30%로 잡고 있어요. 월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습니까? 사실 그 주거비에 되게 많은 지출을 보통은 하시잖아요.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뭐 전세보증금도 뭐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가라고 해도 뭐 대출금이나 뭐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 주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다 주거비라고 하는데, 그게 월 소득의 25%를 넘으면 빈곤층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또 결과가 있어요. 이거를 슈밥의 지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 대상으로 주거빈곤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 25%를 상회하더라고요. 주거비에 상당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곁에서 도와줄 친구나 이웃이 있습니까? 요즘에 뭐 고독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결국은 이 고독사나 고독의 문제가 저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에서 파생되기는 하지만, 정말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위기나 빈곤에서도 조금 더 벗어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관계의 빈곤 이런 개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포스터를 막 여기저기 많이 붙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무실 전화로 전화 와가지고,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나도 힘들게 살고 있다. 근데 왜 내 세금으로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선생님도, 지금 전화하신 선생님도
언젠가는 질병이나 사고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뭐 노환이나 장애나 등등으로 해서 누구나 그런 처지에 빠질 수가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런 제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당연히 당신의 책임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냐고 이제 그렇게 다시 역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도 사실 음악을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요. 그 수능 치고 나서는 실용음악 학원도 다녔거든요. 기타를 배웠어요. 밴드 하려고. 그리고 잠깐 밴드도 하긴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작곡을 하래요. 자기가 만든 노래여야지만이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다.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우리 멤버들과 같이 작사하는 연습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 위에 뭐 여전히 집회나 뭐 농성이나 길 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늘 이제 길 위에서 연대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더 이상 후원 추정 같은 거 하지 말자. 술을 자꾸 권유하는 분위기는 좋지 않다. 뭔가 색다른 후원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콘서트 같은 건 어떻겠냐. 2016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6년부터 그런 달풍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하고 있고 근데 노래 모임을 한번 해보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내시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되게 발산이 많이 된대요. 스트레스도 막 해소되고 거기서 노래를 하면서 느끼는 서로 간의 어떤 소속감과 친밀함은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뭔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기쁠 때는 또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을 공유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저도 사실은 빈곤한 사람이지만 제 주변에 많은 빈곤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운동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바로 옆에 고물상이 있는데 고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여기 의자에서 많이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시라고 일부러 의자를 내놨는데 앉아서 이제 계시면 오늘 뭐 얼마나 버셨어요? 폐지값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사실은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만족감 느끼시는 것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갖다 드리면 또 편안하게 여기시고 언젠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기 와서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습관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겠다. 지친 삶 나누는 우리가 될 사람 때론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줄 사람 없어